12년도에 네. 내가 이제 이때에 박정희를 잘 몰랐어요.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유신이라는 걸 예상도 못. 내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왔었기 때문에 그 인맥을 잘 몰라요. 그런데 박정희가 자꾸 그 통일을 얘기하는 바람에 7400 성명하고 네. 그 때문에 내가 혼선이 왔어요. 72년도 7400 성명. 혼선이 와서 네. 그 이제 아직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박정희는 제쳐놓고 나는 이제 나대로 이제 통일 문제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취급해야 되겠다. 신학에서 다뤄야 되겠다. 네. 이래서 이제 그 유럽 연구 교수로. 교수 계획을 세웠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74년에 나왔다가 이제 76년 봄에 들어왔으니까 1년 반. 2년이 아니라 1년 반. 1년 반. 네. 1년 반이다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독일, 유럽에서의 이제 떠나기 전에 과제가 이념 문제 규명. 이제 통일을 위한. 이념 문제 규명. 이제 또 하나는 한국 신학회로의 전환. 또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신학회로의 전환점을 이제 통일 문제를 위주해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한 건데 아직 막연하죠. 가서 어쨌든 봐야 됐거든. 그때 이제 그 파르트의 이제 무덤에 갔는데 이제는 끝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한마디. 그랬었는데 자꾸 이제 거기서 이제 퍼져나가서 네. 파르트 신학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무슨 이제 정리했다든지 뭐 그래서 잘 됐다든지 무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스위스에서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그 스위스의 반파르티안들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신학 풍토가 어땠냐면 나처럼 아직도 파르트냐 이래요. 나보고. 그러면 당신은 뭔데 이러세요. 당신은 뭘 생각하길래 나를 따라 그런 말 하냐.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이것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를 깊이 하면 여기서 트여요. 파르트 신학은 워낙 광범위하고 새로운 그 비판점이 나오는 파르트 신학에서 비판점으로 이제 로마서 주석에 등장하는 내가 로마서 주석을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하나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말은 다 그거는 아니다 이래요. 노예요. 그거는 인간의 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봐야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인간의 이념이라든지 무슨 도덕적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잣대로 해서 하나님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서양 기독교가 말해온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 비판이 이제 신학적인 이제 본질 문제를 포함하지만 다른 하나는 너무 그 통치자, 지배자 측에 속해왔었다는 기독교. 아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파르트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의 일점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바르트 신학에서 좀 새로운 신학, 바르트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냐 뭐냐 이런 취지의 것이었던 거고. 그렇죠. 아니 근데 어쨌든 한국 신학의 전환점을 내가 찾으려고 했으니까 내가 너무 지금까지 서양 신학에 몰입해 있었다.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 벗어나는 거예요.